네. 그래서 이제 그 데이링 락스 그래서 이제 이 연대 측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원리 대략 다 아십니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이렇게 있고 되게 이상하네요.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고 이제 이 페어렌 아이소토프가 이렇게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도로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미네랄 디포짓 데포짓 이렇게 있으면 미네랄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그 레이디오 액티브 아이소토프들이 이렇게 빨간 게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원 half life가 지나면 이게 이제 반감기죠. 반감기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다른 저기 일반 저런 데 가면 눈이 반쯤 감기는 거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 요 중에 반이 이제 도로로 바뀐 거죠. 여기가 이제 반감기입니다. 반감기가 또 지나면 그 중에 이제 남은 것 중에 반. 또 지나면 남은 것 중에 반. 그래서 페어렌 아이소톱은 이만큼 줄었죠. 근데 이제 도로 아이소톱은 이만큼 늘어난 거.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근데 반감기들이 이제 이런 그 암석의 나이를 측정하는 데 쓰는 게 이제 포테시움 알곤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12억 5천만 년, 유레늄 레드 방법은 45억 년, 루비디움 스트론튬은 막 48억 년, 49억 년 무거워서 안 되겠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래시계 비슷한 거죠. 예, 모래시계 비슷합니다. 페어렌 도럴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원리죠. 그래서 이 교과서에 보면 아주 뭐 클리어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정말 얄짤없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구에 있는 오래된 락들을 해보니까 뭐 39억 년, 44억 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956년 이분이 노벨상 받았잖아요. 1900 정말 헷갈린다. 하여튼 1956년에 이제 클레어 페럴슨이라는 분이 이제 이 5개의 그 운석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 네뷸러 가설에 의하면 뭐죠? 그 태양계가 이제 이렇게 성운 가설에 의하면 태양계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함께 이제 태양 모식을 비슷하게 만들었으니까 그 현겨놨을 그 운석의 나이를 측정하면 그게 지구의 나이하고 같다고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운석이 떨어진 운석의 나이를 이제 재면 아 지구의 나이가 이렇구나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소크론으로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선으로 나왔고요. 여기 까만 거하고 X가 이제 미디어라이트. 요거하고 요거 다 그렇게 되고 아 이거 두 개만 가져왔으니까 중간에 하나 하지. 그다음에 이거만 가져가면 좀 그렇고 그래 지구에서 발견된 거 예, 요걸 하나 하니까 이 동그라미가 여기 딱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스토리를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내가 이 말한 세리먼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것도 여기 있는 것도 여기 있는 것도 여기 있는 것도 있는데 하나 고르는 거라고 이제 그래요. 네. 네. 그런 건 이제 교과서에 안 나오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창조과학 하는 분들은 이제 이 그 세인 헬렌 산에서 1980년에 폭발을 하고 이제 용암층이 나오고 했으니까 용암이 굳어졌으면 그게 이제 그 연대 측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방사성 물질이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대 측정을 했더니 이제 뭐 35만 년부터 뭐 280만 년까지 나오니까 야 이게 28년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 280만 년 나오고 뭐 이러니까 이거는 뭐 문제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역시 이 방사성 동연소 그 측정의 세 가지 과정 중에 뭐 초기에 암석에 있었던 불안정한 원소의 양, 그죠? 초기에 그 다음에 암석에 있는 모든 도럴 애tom이 방사성 붕괴 산물이다 이런 가정이 이제 틀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주위에서 흔들릴까요? 그건 전혀 흔들리지 않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반감기 자체가 수십억 년 되는 거를 가지고 뭐 28년을 측정하면 이렇게 나오고 뭐 잘 안 나오죠. 왜냐면 이건 거의 에러에 가까운 거예요. 에러에 가까운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자체를 이 방법으로 측정한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사실 옳지 않은 게 되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아무리 이 방법이 불안전하다고 그래도 상당히 많은 양의 그 반감이 일어난 거죠, 이미. 상당히 많은 양의 디케이가 일어난 거예요. 6천 년을, 만 년은 이건 어쨌든 안 돼요. 그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이소크론으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아이소크론은 뭐 이제 초기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근데 아이소크론도 보면 이제 요 밑에 층이 오래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이거부터 쌓여서 이제 수억 년 지나서.
그런데 요거를 여기 층을 측정해보고 요 층을 측정해봤더니 위에 있는 게 더 나이가 많이 나왔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억 년, 그죠? 13억 년 이거는 10억 년. 이 위에 있는 게 한 3억 년 더 나이가 많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정확지 않을 수 있고 하지만 물론 이건 주류에서 이걸 어떻게 볼까요? 뭐 샘플 처리 잘못했다, 측정 잘못했다, 뭐 잘못 셀렉트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거기서는 그죠? 제가 그 글도 직접 읽어봤고 근데 이제 그런 주류 학계에서 어떻게 보냐를 빼더라도 어쨌든 몇 억 년 나오지 이게 뭐 6천 년이 되지 않는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어, 근데 이제 부정확성에 대해서는 또 이제 여러분이 이것도 아실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이 인디오링 레 파라독스라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요 45억 년이라는 게 요 선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이게 뭐냐 어, 이 OIB인데요. OIB가 오션 아일랜드 버서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미드 오션 리지 버서트 해가지고 이제 그뭐 그린랜드하고 사이에 이제 그 중앙 해형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연대 측정을 했을 때 아예 오른쪽으로 나요. 그러니까 레이디오 이 암석이 뭘 레이디오제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많이 고려하면 이 연대 측정 나이가 사실 엉망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것만 갖다가 쓰고 이거는 무시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뭘 레이디오제닉하게 나오니까 어딘가 지각 어느 쪽에 less radio제닉한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균형을 맞춰서 여기 있을 것이라는 굉장히 희귀한 그런 논리로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저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진 건 저쪽 그 데이터가 훨씬 많다는 지금 의미예요, 되게. 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있다는 거죠.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채택하면 다 꽝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6천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6천년을 믿잖아요. 뭐 저는 뭐 창세기에 일곱째 날에 창조를 마치시니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엿새 동안 마셨다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을 이제 6천 년이라 그러면 이 모든 그 내용들이 좀 컴프로마이즈가 이제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증명해 주진 않아요. 여기가 틀렸다고 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옆집 애가 못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착해? 이 논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그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를 창조과학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데 사실은 정확한 논리는 아닌 거죠. 옆집 애가 못 됐으니까 내가 착하다 이런 논리거든요. 옆집 애도 못 됐지만 나도 못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이건 이제 45억 년 하여튼 뭐 이거를 채택하지 않고 여기를 채택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수십억 년이 어쨌든 나오고 우리는 6일 창조 6천 년이고 이 두 개가 뭐이 자를 한번 보면 왼쪽이 오늘 오른쪽이 과거죠. 이게 뭐예요? 15억 년 보죠. 15억 년. 15억 년이면 맨 왼쪽에 제일 작은 칸이 2천만 년이죠. 그러면 2천만 년을 반으로 나눠서 1천만 년짜리 자를 만들죠. 요게 1천만 년, 또 저기 맨 왼쪽에 저게 10만 년, 10만 년짜리 자를 만들면 이게 10만 년이고 저 맨 왼쪽 저게 6천 년. 그러니까 이거는 될래야 될 수 없는 서로 완전히 다른 두 different worlds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가정 1하고 3이 이제 불완전하고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도 어쨌든 많은 모래가 이 밑에도 있는 거예요. 반감이 일어난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6천 년을 우리가 이제 다 인정을 하고 이제 이 방사성 동연소 박보를 인정을 안 하려면 여기에 모래가 없어야 되고 밑에 위에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밑에 모래가 많아요. 분명히. 그러면 유일한 이제 이 전체 지금 관찰되는 현상, 왜냐하면 진짜로 많아요. 반감된 게.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대로의 믿음을 가지려면 두 번째 가정이 틀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Accelerated Decay를 미국의 ICR, AIG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연구를 하는 겁니다. 레이트 그룹도 그렇게 가정하고 연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립니다. 말이 되죠? 그게 이제 논리예요. 네. 논리가 깨지면 안 되니까. 방사선 붕괴는 언제나 동일하다. 이게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가정을 한 건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방사성 동위원소 원자력 이런 거 하시는 분한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미쳤다고 그럽니다.
잊었다고 그래요. 왜요? 교과서에 텍스트북 어썸션이 있어요. The rate of 한국말. 붕괴율은 불변한다. 이게 기본 가정이에요. 붕괴율이 불변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t가 나오잖아요. 0.6935걸 람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붕괴율이 불변하지 않고 붕괴율이 변하면 이 모든 게 이제 사실 다 엿가락처럼 늘어지게 됩니다. 넘버들이. 믿을 수가 없는 넘버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우리 막 거의 이제 빛의 속도는 불변한다 이런 것 같은 이제 상식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창조학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이 뭐 빛의 속도는 이제 과거에 변해왔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약간씩.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입천능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구에조 교수 같은 그 포르타갈의 그분이 이제 그 상대성 이론 가르치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인플레이션 대신에 태초에 이제 10의 마이너스 43승에서 마이너스 37승 초 마이너스 37승 소 마이너스 42승 초 그 사이에 이제 빛의 속도가 수조 배 빨랐다. 그러니까 공간이 늘어난 대신에 이제 빛의 속도가 빨랐다 이런 이론인데 그거 한다고 창조론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똑같은 빅뱅 이론을 다른 식으로 설명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고 마구에조 교수에 보면 빛의 속도 옛날에 달랐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테크니컬리 wrong입니다. 네, 그거 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예요. 이것도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웨이트 그룹이 이제 붕괴율이 불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한 리서치를 해서 이제 제대로 그 도네이션 500만 불인가 받아서 제대로 진짜 리서치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 썼잖아요. 한 이제 10년, 20년 전에. 뭐 20년 됐네요. 그죠? 엄청난 공격을 받죠. 그래서 워낙 공격이 많으니까 보통 사람들, 심지어 창조학 사역을 하시는 분까지 정말 틀렸나 보네. 거의 이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스타디를 해보고 이제 좀 잊어버릴 마음 내가 다시 한번 보고 그러면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그 목요일날도 제 소개를 했죠. 저도 이제 리서치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서치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아는데 제대로 하는 분들 제대로 한 리서치를 이제 보여드리는데 only assumption이 뭐예요? 붕괴율이 가변이다. 가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소에 가변한 게 언제요? 창조주관 아니면 노아모스 때. 그래서 이제 물론 이런 붕괴율이 굉장히 느려야 되는 것인데 이게 갑자기 엑셀러레이트해서 뭐 일주일 만에 일어나고 그러면 엄청난 열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붕괴로 인해서 빠른 붕괴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열이 일어날 때 그 쿨링 메커니즘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이제 있어요. 험프리즈에 그 부분은 오늘 안 했고 제가 따로 공부를 안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하려고 노력하는 이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것도 굉장히 컨트로버시얼한 이제 문제고 뭐 결코 주류과학계에서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이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디케이 레이트가 항상 일정했느냐? 사실 32년에서 74년 사이에 유레늄 238하고 235 붕괴율을 직접 측정했는데 변동이 보고가 된 적이 있고 42년 동안 체계적인 감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물론 이게 감소가 있었다고 6천년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교과서에서 말하는 붕괴율은 불변한다. 이거는 틀리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뭐 지구가 태양에 가장 가까워질 때 태양의 중성 미자가 핵 붕괴를 가속화해가지고 뭐막 말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캐비테이션은 90분 동안 뭐 자세한 건 모릅니다. 이 또리움의 붕괴를 10,000배 가속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10,000배 가지고 안 되고 사실 막 더 많이 가속화돼야 돼요. 실제로 이제 이 6천년에 대한 그런 걸 하려면. 하지만 어쨌든 실제적으로 이런 논문들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는 붕괴율이 항상 불변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죠. 증거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레이트 그룹에서 실제 연구합니다. 그래서 2000년에 레이트 그룹 1 리포트 내고 2005년에 레이트 그룹 2 리포트 냅니다. 그래서 영어 이제 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를 좀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읽어보셨으면 회개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새 뭐 AI 이런 거 써가지고 다 번역도 금방 하니까 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려우니까
여기까지 안 가요. 창조과학 사업하시는 분들 보통 여기까지 안 가요. 근데 여기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요거 중에 일부 제가 볼 때 가장 좀 재밌는 거, 또 중요한 거를 오늘 말씀드린 거고 재밌고 중요한데 이제 중간중간 어려워요. 어쩔 수 없이 쉽지 않습니다. 좀 각오를 하시고 이제 지금부터 뇌에 힘을 꽉 주시고요. 조금 이른 네. 질문인 줄 모르겠는데 이제 그 반감기 얘기할 때에 그 가속화되는 게 노아 홍수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창조 주관에 네,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노아홍수 때라는 그 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확실한 설명이 없고 창조 주관은 아직 그 뭐 창조 일일 때 깨져버렸으면 뭐 그냥 우길 수가 있죠 우리가 뭐 그때 뭐확 했다가 이제 나중에 식었다 뭐 우길 수가 있으니까 좀 쉬우니까 근데 이제 이 그 중앙 해령의 이런 거 연대 측정에 대한 거를 볼 때 이제 노아홍수 때 있을 가능성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근데 이제 그 격변이 있을 때 이제 변한 그러한 이런 실험적인 증거들이 있으니까 아 격변 때 변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 격변이 가장 큰 격변은 창조 주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큰 격변은 노아홍수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브레이크로 해서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릴 거는 요 벌써 이게 몇십 년 전입니까? 벌써 20년 전에 벌써 이 모습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지금은 뭐 완전 70, 84세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볼 거는 유레늄 238이 레드 어디 갔죠? 레드 206이 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건데요. 여기 보면 U238이 렌 206로 짠 하고 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구한 운명을 거치네요. 또리움으로 갔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 또리움 해서 쫙. 네. 근데 여기 보면 야 간단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분야 뭐 예를 들어 입자 물리학 이런 게 그 분야는 또 엄청난 연구가 돼 있고 뭐 가속기 돌려서 얼마나 연구를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들은 또 엄청난 거기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거기서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고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다음에 알파 파리클 나오는 거예요. U238이 또리움 234가 되면서 알파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게 되면서 베라 파리클이 나오거든요. 근데 뭔가 있어요. 이제 알파 파리클은 뭐냐면 힐륨 누클리아예요. 힐륨 누클리아. 뭐냐면은 힐륨의 원자 핵이니까 프로톤 두 개, 그다음에 뉴트론 두 개로 돼 있는 거예요. 프로톤 두 개, 뉴트론 두 개. 그리고 베라 파리클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일렉트론. 그러니까 이제 알파가 나가고 또 베라가 나가면 일렉트론이 여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힐륨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힐륨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걸 세보면 유레늄이 나중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레드가 됐을 때 힐륨이 8개가 나옵니다. 8개.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해도 8개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네. 8개. 아시겠죠? 그러면 퀴즈가 있네요. 네. 우리 배 선생님부터. 아니. 100개의 유레늄 238 원자가 레드 206으로 감쇄되면 질콘 결정안에 생성되는 헬륨 원자의 수는 8개 기억하고 있어요. 8개. 800개. 아니, 네, 100개. 800개. 죄송합니다. 질문은 안 보시고 아니, 너무 떨어가지고. 800개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질콘이라는 이러한 결정안에 그렇게 이제 원래 있었던 U가 PB가 되면서 거기 안에 헬륨도 나오는 거예요. 8개가. 그런 겁니다.